오늘은 백오이 소박이를 하려고 해요. 백오이 소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박이라는 말이 소를 오이에다가 박는다라고 해서 오이 소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부추를 넣고 빨갛게 무치는 오이 소박이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하얗게 하는 오이 소박이는 많이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먹었을 때 훨씬 더 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사실 이 오이가 흔하잖아요. 너무 흔한데 어떻게 해 먹을 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오이를 먹이고는 싶은데 고춧가루가 너무 많아서 잘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해주면 아이들도 너무나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리함에 있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하자. 왜냐면 요리는 쉬운 거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또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거라서 좀 더 쉽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이를 이렇게 놓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제가 미리 썰어놨는데 무, 그리고 부추, 그리고 얘는 빨간 고추 쓰셔도 되고 파프리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 요렇게 4가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양념을 해서 이 오이에다가 소를 박아주시면 돼요. 근데 오이를 사용하실 때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오이 소박이는 아무래도 이제 손님용으로 주시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작게 하셔도 예쁩니다. 오늘은 4등분 정도를 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4등분을 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오이 소박이를 드실 때요. 여기에서 요렇게 4등분을 해서 하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반대로 놔서 뒤집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이를 소를 박을 때 이쪽에도 박고 여기에도 박고요. 드실 때 너무 편해요. 네, 이게 진짜 완전 킥포인트거든요. 원래 음식이라는 게 저는 항상 내가 손이 한 번이 더 가더라도 먹는 사람이 편하면 된다라고 저는 늘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먹는 사람이 너무 편해요. 잘 찢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여기가 뭉쳐있는 상태로 여기만 펼치게 되면 사실 여기가 잘 안 뜯어져서 막 젓가락으로 해야 되고 막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하다 튀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쁘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이소박이를 이렇게 칼집을 내고 뒤집어서 옆쪽으로 칼집을 내서 양쪽 끝이 이렇게 잘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드실 때도 너무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는 애들 줄 때는요, 전 더 작게 했었어요.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작게 해서요. 크기는 원하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면은 여기에 소 받고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서 잘라서 먹을 수도 있어서 아이들 줄 때는 이렇게도 하고 손님상에 낼 때도 이렇게 작게 하면 얘를 막 이렇게 막 씹어 먹고 안 그래도 되고 막 꼭지에 막 이렇게 물고 막 뱉잖아요.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실 크기는 일정하게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정하게 만드느냐인데 음식을 깔끔하게 만든다는 거는 일정한 크기로 다 전체적으로 맞추면 돼요.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러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역시 한 입으로 먹기는 딱 저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뭐 6등분 하셔도 되고 8등분 하셔도 되고 또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데 요것만 지켜주시면 드시는데 너무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얘를 절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절일 때 어디다 절여요? 네,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그쵸. 소금에 절이는데 이제 저희는 요거를 오이는 뜨거운 물을 끓여서 소금물을 끓일 거예요.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이 소금물을 얘를 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소금물을 끓여서 얘를 튀해서 절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오이에다가 소금을 넣고 절였다가 마지막에 끓는 물로 한번 헹궈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오이가 골마지가 생기거나 무르는 경우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지금 끓는 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 따라해도 뭐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건 손맛 차이.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선생님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 맛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설탕을 한 큰술 넣으세요 라고 하면 보통 계량 스푼으로 이렇게 깎아서 한 스푼을 계량 스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랑 똑같이 한 스푼을 넣으셨을까요? 그런 차이. 그렇죠. 왜냐면 내가 단 게 좀 싫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좀 덜 넣어요. 그래놓고 맛이 안 나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단 걸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몸이 그날 땡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더 넣어요. 그 양념의 비율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거지. 이게 계량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비율을 말씀을 드려요. 음식을 할 때 이게 딱 맞춰서 계량할 수는 없는데 비율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파하고 마늘하고 생강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파, 마늘, 생강 중에 어떤 게 향이 제일 파가 그렇죠. 파가 제일 향이 약하죠. 그 다음에 약한 게 마늘, 그 다음에 생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파를 이걸로 한 숟가락을 넣었을 때 이거의 반만큼의 마늘을 넣으시고요. 이 마늘의 반만큼의 생강을 넣으면 비율이 맞아요. 네, 그렇게 비율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계량 스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은 요만큼 할 건데 다음에는 막 이만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로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하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이걸로 하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왜 레시피마다 다르죠? 왜 맛이 다르죠?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한 거를 투입을 해서 그래요. 절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럼요. 절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끓는 소금물을요, 오이에다가 부어주세요. 자, 오이에다가 부으면서 얘가 여기에서 섞이면서 이렇게 절여지는 거예요. 소금물이 오이에 절이면서 뜨거운 기운이 가면서 얘가 더 빨리 절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절여지게 두고요. 그리고 양념을 만들 건데요. 얘는 우리가 보통 오이소바기 할 때는 좀 길쭉길쭉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스로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너무 예뻐요. 포인트가 돼서. 빨간색, 초록색이. 약간 고춧가루 들어간 것보다는 좀 네.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다 양념을 하는데요. 저희는 양념도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습니다. 간장. 간장. 이게 매실 발효액. 이게 배 발효액이에요. 발효액이 두 개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발효액이 두 개가 들어가는 이유는 매실 발효액은 좀 상큼한 맛을 내고요. 그리고 배 발효액은 좀 더 달짝하면서도 좀 묵직한 맛을 내거든요. 얘가 두 개가 들어가면 네, 매실만 넣으면 너무 신맛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얘만 넣으면 너무 단맛이 강해져서 얘를 식초를 넣지 않고 얘를 자연스럽게 발효시켜서 먹는 거다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매실액의 신맛과 얘의 단맛과 얘의 짠맛을 어울려지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은 그것도 6년 된 간장. 네, 6년 간장입니다. 근데 6년 된 간장이 없으면 굳이 국간장으로 하셔도 돼요. 네, 국간장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그리고 얘도 3개. 그리고 얘도 3개 넣을게요. 그리고 가끔씩 네. 어떤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자기는 당뇨 환자인데 스테비아로 쓰면 안 되냐, 뭐 소금은 히말라야 소금을 쓰면 안 되냐.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그 맛이 나진 않을 뿐이죠. 네, 그 맛을 가감해서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안 될 건 전혀 없어요. 그쵸. 뭐 잡혀가지 않아요. 그쵸. 네, 다양하게 요리하셔도 되는데 이제 스테비아 설탕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스테비아를 쓰는 거가 음식에는 좀 별로라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생각하는 게 스테비아 향이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음식에 넣었을 때 그 음식 자체의 맛과 향을 확 죽이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뭐 알룰로스를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설탕을 발효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런 재료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하는 건 당덩어리다 라고 표현하지만 마찬가지 과당보단 얘가 나아요. 네. 음료수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거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희석해 드시거나 음식에 섞어서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과하게 먹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만 딱 보고 얘 설탕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과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절였어요. 절인 거를 보시면 금세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금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소를 박는다. 소박이. 이렇게 안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버무리는 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무려도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오이 김치가 되죠. 요건 또 소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작은 게 더 예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비교해 보려고 두 가지 다 썰어봤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써시면 돼요. 사실 뭐 이렇게 썰든 이렇게 썰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써는 게 사실 손이 더 많이 가긴 하죠. 하지만 드시는 분들, 내가 이 음식을 드렸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항상 할 때는 누구에게 내가 줄 것이냐, 그리고 그걸 어떤 마음으로 이제 먹게 할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손이 한 번 더 가면 다른 사람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요대로 하면 여기에 맛이 덜 배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또 이게 바로 먹는 또 맛이 있거든요.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맛 보고 좀 심심하다 싶으면 간장을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오이 자체에도 짠맛이 또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어도 사실 너무 산뜻하고 개운한데요. 얘를 이제 발효시켜서 먹잖아요. 그러면 또 기가 막혀요. 발효시켜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어른들 드신다 했을 때 청양고추를 좀 썰어 넣으시면은 또 매콤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